제가 이 정상발이라고 하는 발을 본 적은 참 드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몸학교 대표를 맡고 있는 최영호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반가운 물리치료계 거장 28년차 물리치료사 송혁 대표님이시고요. 현재 강남에서 비체라는 운동센터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우리 송혁 대표님을 모시고 발의 구조와 올바른 보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혁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비체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네, 비체는 지금 오픈한 지 7년 된 건강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비움, 체움이라는 단어의 앞자를 따서 만든 이름입니다.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다 비워내고 좋은 것들로만 채워드리는 그런 공간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일반인들도 많이 가고 또 뭐 운동 선수들도 많이 가고 있는데 그 발에 대한 어떤 전문적으로 세팅해주는 그런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또 처방하는지 현재 그 센터에서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비체에서는 일단 오시면 발에 대한 압력을 먼저 평가하고 발의 모양, 서 있을 때의 발의 자세, 그 다음에 발로 인해서 생기는 몸의 변화들을 체크한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발의 구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때 뭐 평발이다, 뭐 요족이다, 뭐 정상발이다 얘기를 하는데 어떤 그런 일반인들이 보기에 내 발이 평발인가? 어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발은 이제 뼈가 한 26개, 그다음에 아주 많은 근육들과 인대, 그다음에 관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발바닥에 다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평발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평발, 그다음에 발등이 높은 요족, 정상발 요거 세 가지 정도로만 발을 이렇게 구별을 했었다면 요즘에는 발의 변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딱 뭔가를 하나로 딱 규정지어서 당신은 뭐야라고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요. 지금 뭐 요족이어도 이제 그게 계속 구축돼서 딱딱한 요족인지 아니면 물렁물렁한 요족인지, 평발도 가만히 있을 때는 정상발인데 서 있을 때 평발인지 여러 가지 이제 모양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을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이 내가 봤을 때 그냥 바닥에 발을 대지 않고 누워서 발을 봤을 때 발 안쪽에 오목하게 들어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정상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이렇게 발을 봤을 때 발등뼈가 우뚝 튀어나와 있거나 신발을 신었을 때 신발 그 천장에 발이 자꾸 거슬리거나 이러면 발등이 좀 높은가 보다라고 인지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꼭 어떤 질환으로 반드시 연결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게 뭐 이렇게 발에 염려를 가지고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주로 센터에서 그런 일반적으로 발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왔을 때 주로 이제 어떤 해주시나요? 아기 때부터 뭐 사람이 이제 커가면서 성장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성장을 할 때 치아 다음으로 두개골 다음으로 성장이 빨리 멈추는 곳이에요. 거의 대부분 15세, 최근에 좀 많이 빨라져서 15세 아니면 17세 그쯤에서 발이 성장이 거의 대부분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살이 찌거나 나이가 들어서 뼈가 노화되거나 하면서 이제 발의 사이즈가 좀 커지는 경우는 있지만 뼈가 자라서 발이 커지는 경우는 거의 17세에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발이 문제가 있어도 그게 보정이 되거든요. 아기 때는 발이 평발이어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평발에 대한 활동성을 가진 운동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딱딱한 바닥이 아니고 좀 물렁한데 뭐 자갈밭이나 흙밭이나 이런 데서 좀 활동을 하게 해주면 정상적인 발로 다시 변화가 되는데 이제 성인이 돼서 문제가 생긴 발들은 그냥 운동이나 어떤 손으로 케어하는 것으로는 이게 이제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신발 안에 이제 그 기능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인솔을 좀 보충을 해준다든지 발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상위 관절들을 좀 다양하게 운동을 시키는 방법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죠. 인솔이라 하면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 깔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일단 뭐 발의 형태를 분석을 하고 뭐 기능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깔창들을 처방해주고 또 이제 어떤 발의 형태에 따른
어떤 체형의 변화라든가 자세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케어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네네.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발의 형태를 좀 보면서 이런 형태의 발은 어떤 체형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예측된다라는 걸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푸체커로 찍은 그 데이터 화면이 하나 있는데 이제 지금처럼 보이는 발이 이제 발등이 높은 요족이라는 발이죠. 정상 발은 이제 손으로 표시하면 이제 우리가 발 전체가 발이 연결이 잘 돼 있고 면이 둥글게 나오고 그다음에 있어야 되는 발가락 5개가 잘 찍혀 있으면 정상 발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푸체커를 쓴 지 거의 한 15년 좀 넘어가는데 정상발이라고 하는 발을 본 적은 참 드문 것 같아요. 지금처럼 보이는 이런 요족 형태의 발이 평발보다 훨씬 더 확률적으로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발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요족들은 이렇게 중간에 그 구조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이 앞발과 뒤꿈치만 딱 찍혀 있고 중간에 이제 브릿지 형태가 없는 그런 형태로 있는 발들이 많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체중을 받아주는 조직이 이제 좁아지잖아요. 앞하고 뒤로만 구별되기 때문에 뒤꿈치로 체중이 많이 가든지 지금 보시는 이분처럼 앞쪽으로 많이 가서 발볼이 넓어지는 형태가 되죠. 다행히 이분은 이제 발가락을 좀 쓰고 있는 분이라서 발볼이 많이 넓진 않은데 이 상태에서 이제 발가락이 안 찍히는 분들은 발볼이 넓어지고 발바닥이 우리 중족골두라고 하는 부분 뼈의 제일 윗부분에 있는 부분에만 압력이 많이 가는 형태가 찍히는 경우들이 많죠. 이렇게 찍히면 또 이렇게 이제 빨갛게 표시가 된 부분들에 굳은 살이 좀 많이 배기든가 아니면 거기에 이제 발이 거칠어지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도 쉽죠. 뭐 다른 형태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이제 정상발인데요. 이제 발등이 높지 않고 전체 발이 연결이 잘 돼 있는 부분인데 이제 오른발과 왼발의 모양이 이제 차이가 있죠. 체중이 오른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 네, 앞쪽에 있지만 발가락을 많이 쓰지 않는 요즘에 좀 또 이런 발도 많이 보이는 형태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왼발의 뒤꿈치를 보시면 이게 계란 형태로 보이는 게 가장 좋은데 이 계란 형태가 아니라 이게 사각형 형태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뒤꿈치 뼈 안쪽이 이렇게 무너지면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이제 이 압력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 생기죠. 또 이분은 아마 발등이 높은 발일 텐데 발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발이 이제 안으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서 있을 때 이 부분들은 아킬레스 텐던이라고 하죠.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안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보이는데 발이 안으로 무너지면 발 앞쪽에 있는 뼈들도 안쪽으로 돌아오게 되고 엄지발가락들이 밖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무지해반화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압력만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발을 보면 발의 변화가 좀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오른발은 발가락이 좀 펴져 있을 확률이 높고 왼발은 발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발가락 형태를 보이게 될 수 있죠. 본인이 이제 누워서 발을 딱 봤을 때 발가락이 펴져 있지 않고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 그러면 평소에 발가락을 잘 안 쓰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발가락이 그렇게 좀 잘 안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발의 형태를 보기 위해서 이런 족잡을 찍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바닥에다 놓고 딱 찍으면요, 사진을 찍으면 거의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 발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발인가?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거의 대부분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발을 딛지 않고 발을 그냥 들고 있으면 정상발로 바뀌는 그러니까 유연성 평발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런 분들도 이렇게 압력을 찍어보면요, 요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내가 압력을 받아주는 부분은 되게 좁은데 발의 바닥에 힘이 없고 발등이 높은 상태에서 압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서 있는 시간도 많고 앉아 있는 시간도 많고 그러면 이제 발이 점점 무너지면서 펴지거든요. 실제로 보면 유연성 평발이 요즘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죠. 또 신발을 뭘 신었느냐. 이제 예전에 한 80년대 이때는 신발이 좋지 않았어요. 여자분들은 그냥 무조건 뾰족 구두, 남자분들 구두, 운동화가 별로 없을 때 아니면 슬리퍼나
아주 물렁물렁한 신발.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왜 일찍 죽었냐에 대한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양반들은 앉아 있어서 죽었고, 평민들은 집신을 신어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발을 받쳐주는 신발이 전혀 없어서 그냥 그것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서 일찍 죽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실제로 이 발의 이렇게 형태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